2015년 6월 송파구에서 배밀라이더스라는 이름이 등장하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전까지 저는 동네 식당에 직접 고용되어 일하던 평범한 배달원이었는데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실감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앱으로 주문을 받고 특정 음식점에 묶이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듣기에 괜찮았고 실제로 참여해보니 낯설면서도 희망적이었습니다. 첫 주에는 시스템이 안정되지 않아 접속이 끊기고 고객 위치가 잘못 표시되기도 했지만 그 모든 불편함이 새로움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치킨이나 중국집 음식만 배달하던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플랫폼은 파스타나 샐러드 같은 다양한 메뉴도 배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더 높은 단가의 주문이라는 기회가 보였고 여러 식당에 배달을 할 수 있다는 자율성이 처음엔 큰 매력이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앱 알림을 기다리던 그 기대감, 첫 주문을 받아 음식을 들고 골목을 달리던 순간은 아직도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서비스 초기에는 유니폼과 장비 지급 같은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라이더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입니다. 회사 측에서 홍보하며 전속 라이더 채용 시 일부는 보험이나 장비 지원을 포함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몇몇은 실제로 그런 혜택을 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자유계약자도 플랫폼 로고가 새겨진 배달박스를 달고 도심을 달리니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배달원으로만 여겨지던 과거와 달리 조금 더 전문적인 노동자로 인식되는 것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좋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 전속형 라이더에게만 적용되는 복지와 계약형 라이더의 불안정한 수입 간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속으로 전원해 안정적인 월급을 받을까 아니면 자유를 유지하며 건당 수입을 늘려볼까 하고 동료들과 밤거리를 달리며 고민을 나누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선택이 이후 몇 년간 저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초기에는 기대보다 주문이 몰릴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앱 알림이 연달아 울리던 순간의 흥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라이더가 늘어나고 플랫폼이 효율적 배차를 추구하면서 같은 시간대에 접속해도 누가 먼저 주문을 수락하느냐가 수입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속도가 경쟁력이 되었고 자연히 체력과 지역 선점 능력이 수입을 좌우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동료라 부르면서도 배차 버튼 앞에서는 경쟁자였습니다. 특히 피크 시간과 비수기의 격차가 컸습니다. 한 달을 성실히 일해도 특정 주간에 주문이 몰리면 월 수입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런 날에는 플랫폼이 준 자유가 정말 제 생계를 지켜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초반의 화랑은 저희에게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많은 고객, 더 다양한 메뉴, 더 빈번한 주문. 그 가능성은 희망이었지만 희망만으로 생활이 유지되지는 않았습니다. 플랫폼에서 제시하는 것은 대체로 코드와 화면상의 숫자였습니다. 건당 수수료, 배달 보너스, 피크타임 인센티브. 실제 수입은 이 숫자들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달렸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건당 단가 인상을 기대했지만 플랫폼은 때때로 정책과 요율을 조정했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저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유지비, 기름값, 배달박스 유지 및 교체 비용 등 고정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떤 달에는 열심히 일해도 정산표를 보며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거리, 교통 상황, 식당 준비 지연 등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아 같은 시간 같은 노력을 들여도 결과가 달랐습니다. 그 실체를 알게 된 것은 비교적 이른 시기였습니다. 플랫폼은 분명 기회를 제공했지만 그 기회의 이면에는 상당한 비용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해 말쯤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더 자주 나왔습니다. 플랫폼이 제시하는 계약은 대부분 중개라는 문구로 정리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는 독립사업자, 즉 중개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플랫폼의 시스템에 의존해 하루 일정을 계획하고 평점과 배차 알고리즘에 따라 일감이 배분되었습니다. 노동자인가 사업자인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동료는 전속 제한을 받아들였고 몇몇은 계속 건당 계약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단지 수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율성, 안정성, 그리고 앞으로의 경력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여전히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과 위험이 따랐습니다. 계약 그 자체가 저의 정체성의 한 부분이 된 시기였습니다. 플랫폼이 자리를 잡아갈수록 저희가 마주한 현실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배달은 속도 경쟁이었고 속도는 때때로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비 오는 날, 눈 내리기 전에 미끄러운 도로에서 동료가 넘어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몇몇 사고는 병원비와 수입 손실로 이어졌고 그 비용 대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플랫폼이 보험 관련 혜택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실제 보상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안전장비와 사고 이후의 보호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빠르게 배달하는 기술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일하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2017년이 되면서 동료들 사이에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집단 행동이나 조직화까지는 아니었지만 안전장비 지급을 요구하거나 정산 기준의 투명성을 묻는 대화가 잦아졌습니다. 저희는 카페나 쉼터에서 서로의 정산표를 비교하고 어떤 전략으로 지역을 순회하면 효율이 좋은지 정보를 나눴습니다. 플랫폼과의 관계에서 개인 대 거대 시스템의 구조적 불균형을 느끼는 동료들도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서로의 존재를 위로 삼았습니다. 밤새 주문을 처리하며 힘들어할 때 한 동료가 나눠주는 간단한 간식 한 봉지가 큰 위로가 되곤 했습니다. 작은 연대가 생긴 시기였습니다. 제도적 변화는 더디더라도 저희 사이의 연대는 점점 현실감 있게 자리 잡았습니다. 2017년 5월 저는 그 시점까지의 인연을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초기의 설렘, 유니폼의 자부심, 주문의 급증과 수익의 기복, 계약서의 문구, 사고와 안전에 대한 불안, 동료들과의 소소한 연대까지 모든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기간은 플랫폼 배달이라는 새로운 노동 형태가 저희 삶에 들어오고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며 적응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헬멧을 쓰고 달립니다. 그 일은 때로 피곤했고 때론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인연이 제게 일의 방식과 노동의 의미에 대해 많은 질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저희는 그 질문을 품고 도시의 거리를 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시기를 돌아볼 때 우리가 그때 무엇을 요구했고 무엇을 얻었는지 분명히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